네, 오늘은요,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까지 배웠잖아요. 그 다음 나눗셈을 배운 다음에 이 네 연산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곱셈을 배웠다면 나눗셈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과 다름없어요. 덧셈, 뺄셈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나요? 덧셈을 할 줄 알면 뺄셈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뺄셈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죠? 덧셈으로 바꾸어 계산했죠.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눗셈은요. 나누는 수를 그 수의 역수로 바꾼 다음에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할 수 있었죠.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하면은요. A 나누기 B는요. A 곱하기 B의 역수인 B분의 1 해서 B분의 A다 라고 계산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눗셈은 곱셈으로 계산할 수 있고 곱셈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물론 역수로 바꾸어도 중요한 것은요. 수의 부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눗셈을 했을 때 부호는요. 곱셈을 했을 때와 같아요. 복습해보면 어떻게 되죠?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 또는 곱셈은요. 양수가 되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 또는 곱셈은 음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부호가 같으면 양수, 다르면 음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다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눗셈을 곱셈으로 모두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헷갈리지 않도록 식의 부호를 먼저 정해놓고 계산을 하세요. 정해놓고 계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답은 다 구해놓고 부호를 잘못 써서 계산을 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호를 먼저 정해놓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 양수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여러분 패턴을 통해서 알아봤던 거 생각나시죠? 근데 여기다가 잠깐 더 설명하면 한 번 더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요.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두 개 먼저 곱해주면요. 결합법칙 기억나시죠? 플러스 1 먼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홀수번 곱하면 음수로 남는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식 안에 거듭 제곱이 있다면 부호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말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예제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요. 거듭 제곱이 있으면 먼저 계산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는 지수가 짝수니까 그 결과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8 그리고 나누기 3분의 1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나눗셈을요. 곱셈으로 바꾸면서 뒷수가 역수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이때 식의 부호를요. 이쯤에서 미리 결정해 놓으면은요.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배웠거든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요. 일단 부호가 같다면 결과가 양수가 되고요.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어 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호가 다르면은요. 그쵸? 결과가 음수가 되고요. 네, 일단은 나눗셈은 곱셈으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은요. 선생님 높아심에 써줬는데요. 0을 0이 아닌 어떤 수로 나누면 항상 0이 됩니다. 그 이유를 자주 물어봐요. 학생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질문 1에다 넣어놨거든요. 0을 0이 아닌 수로 나누면 왜 그 결과가 0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곱셈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에다가 4를 곱하면 8이 되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거든요. 2에다가 4를 곱하면 8이 돼요. 그럼 8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네, 그 몫이 4가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2에다가 0을 곱하면 0이 되죠.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언제나 그 결과가 0이잖아요. 그럼 0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그 결과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 0이 들어가면 분모는 물론 0이 될 수 없고 0이 아닌 어떤 수로 나누어 주면 이 결과가 언제나 0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건 분모는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두 수를 나누었을 때 부호가 양수가 되었다 라는 문제 조건이 아주 잘 나오거든요. 이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별표 3개 쳐놓을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입니다. 두 수를 나누거나 또는 나눗셈이나 곱셈이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곱하거나 둘 중에 하나, 두 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부호가 양수다. 즉 식으로 얘기하면 A, B를 곱했더니 양수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거꾸로 얘기했을 때 부호가 같으면 그 결과가 얼마가 된다고 했죠? 양수가 된다고 했죠. 이것의 반대거든요. 네, 지워볼게요. 숫자가 딱히 필요하지 않아서 이 마이너스 1 부분은 지우도록 할게요. 자, 부호가 같으면 그 결과가 양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호가 같으면 그 결과가 양수가 된다고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두 수를 곱했더니 양수래요. 그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두 수의 부호가 같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즉 A와 B가 둘 다 양수거나 A와 B가 둘 다 음수다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 조건이 A와 B를 곱했더니 음수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죠? 언제 두 수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되나요? 네, 두 수의 부호가 다를 때예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거나 또는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네, 이 부분은요. 문제 풀 때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혼합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혼합계산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복잡해서 그래요. 복잡한데 차근차근 방법대로 하면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방법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듭 제곱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계산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같은 게 식 속에 있으면은요, 이걸 음수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식의 부호를 결정할 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계산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이때 괄호를 풀 때에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는데요. 나눗셈은 역수를 사용해서 곱셈으로 바꿔라 그랬죠? 네. 네 번째, 그 다음 덧셈, 뺄셈을 계산해요. 같은 방법으로 뺄셈은요. 덧셈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정말 많이 틀리는 이 부분, 검산을 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식의 부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저는요, 계산 문제 너무 많이 틀려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전 푸는 방법은 아는데요. 결국에 계산 실수를 해서 늘 틀려요. 라는 학생들은요. 똑같은 버릇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에는 늘 원인이란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계산을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틀리는지 틀리는 유형을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는 암산을 잘 못하는데 암산을 하는 경우. 선생님이 유리수의 계산을 가르치면서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계산은 저절로 빨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저절로.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계산은 빨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하지도 못하면서 암산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네,
특히 시험 볼 때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암산을 해버리면 꼭 실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몇 초 더 걸리더라도 우리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암산을 하지 말고 써서 계산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중2 되고 중3이 되면 저절로 계산은 엄청 빨라질 거예요. 선생님을 믿고 쓰면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식의 부호를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은 잘 하는데 답이 마이너스 1이면 꼭 플러스 1이라고 쓴다던가 답이 플러스 2인데 꼭 마이너스 2라고 쓴다던가 하는 학생은 개념 어딘가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 양수가 된다. 선생님이 했던 말. 그리고 거듭 제곱을 먼저 계산하라고 얘기해줬던 그 계산풀이 팁 같은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계산 요령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혼합 계산의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앞에서 혼합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줬죠. 예를 들어서 덧셈 뺄셈보다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라. 또는 괄호 안에 있는 계산을 먼저 해라. 괄호를 풀 때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풀어라. 라는 이 방법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답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방법을 일단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만 정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차근차근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연습만이 여러분을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연습을 해야지만 계산은 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검산을 하지 않는 경우. 선생님도 검산하거든요. 선생님도 계산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꼭 계산한 다음에는요, 검산을 해요. 계산한 후에는요, 바로 넘어가지 않고 재빠르게 검산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계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바로 잡을 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산 실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제 중학교 와서 마킹하는 거 OMR 카드에 마킹할 텐데요. 계산 실수했는지 사실은 채점하고 나면 아예 잘못 풀었는지 선생님은 알 수가 없거든요. 계산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에요. 여러분이 방법을 알고 그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계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만이 계산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먼저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